어머님, 큰형님에겐 몽땅 주시고 저희에겐 빈손으로 나가라니요. 비옥한 땅 문서 5장과 번쩍이는 은자를 독차지한 큰 아들 내외와 반면 아무것도 받지 못한 채 늙은 어머니만 짊어지고 떠나게 된 막내 아들 내외. 박씨 노인네가 노망이 나도 단단히 났지. 어떻게 사람을 저리 차별해? 마을 사람들은 빈손으로 쫓겨나듯 떠나는 막내 며느리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로부터 몇 해가 지나자 무학동 골목에는 믿기지 않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가져갔던 큰 집은 흔적도 없이 몰락해 길거리에 나앉았고, 빈손이었던 막내 집은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부를 쌓았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대체 그 낡은 초가집 방 한 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아무것도 없다던 늙은 노모가 20년 동안 괴짝 속에 숨겨두었던 금덩이보다 무서운 진짜 유산의 정체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옛 조상들의 삶과 지혜가 담긴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로 복 듬뿍 받아가세요. 이제 매월 야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조 12년 봄이었습니다. 한양 성저신미 무학동 골목 안쪽 기와 두어 장 빠진 낡은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담장은 허물어지고 대문은 삐걱거렸습니다. 그 집에 노모 박씨가 홀로 살고 있었지요. 남편이 역병으로 세상을 뜬 지 어언 10년. 두 아들은 장가를 들어 각각 살림을 차렸습니다. 노모는 그 낡은 집에서 혼자 끼니를 때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의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박씨 어르신이 두 아들을 불러 모은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물가에 아낙네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습니다. 박씨 어르신 댁에 재산이 있다더라. 장사가 망한 게 아니라 숨긴 거래. 글쎄, 그 낡은 집에 뭐가 있겠어. 입에서 입으로, 귀에서 귀로.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날 아침 큰 아들 내외가 먼저 찾아왔습니다. 큰 아들은 공손히 문안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큰 며느리의 눈은 바빴습니다. 노모의 옷차림을 훑었습니다. 남루한 적삼, 기운 자국이 여러 곳이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슬쩍 부엌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똥이 몇 개, 실내기 한 묶음. 쓸만한 것이라곤 보이지 않았습니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살림이 어려우시냐고 물었지만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낙엽이 쌓여 있어도 빗자루를 들지 않았습니다. 치맛자락을 툭툭 털며 해가 기울자 돌아갔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막내 아들 내외가 찾아왔습니다. 막내 며느리의 손에는 보자기가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직접 담근 겉절이었습니다. 노모가 손을 저었습니다. 필요 없다고, 그냥 가라고. 하지만 막내 며느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부엌에 독을 내려놓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낙엽을 쓸고 풀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부엌에 채웠습니다. 어머님, 물 한 사발 드세요. 노모가 고개를 저었지만 막내 며느리는 사발을 마루 끝에 놓고 웃었습니다. 입으로는 됐다, 그만 가라 했지만 노모의 눈은 막내 며느리의 손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거칠게 갈라진 손이었습니다. 해질 무렵 막내 내외가 돌아갔습니다. 노모는 한참 동안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침에 큰 며느리가 앉았던 자리,
오후에 막내 며느리가 땀 흘리며 풀을 뽑던 자리. 노모의 눈이 천천히 그 자리들을 훑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노모는 작은 등잔을 켜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벽 한쪽 낡은 괴짝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옷가지 몇 벌, 그 밑에 헝겊보자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노모는 그것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들여다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괴짝 옆에 있던 낡은 장부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넘겼습니다. 숫자 몇 개와 물목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붓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등잔불이 흔들렸습니다. 노모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괴짝 뚜껑을 다시 덮었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마을에는 여전히 소문이 돌았습니다. 박씨 어르신이 재산을 나눈다더라. 큰 집이 다 가져간다더라. 하지만 노모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노모가 다시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노모의 눈이 두 며느리를 번갈아 훑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봄볕이 따사로운 어느 날, 노모가 마당에서 텃밭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풀을 뽑는데 대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큰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님, 문 안 드립니다. 큰 며느리가 공손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발은 마당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루로 올라가 치맛자락을 펴고 앉았습니다. 날씨가 좋다며 한담을 늘어놓았습니다. 노모가 풀을 뽑는 동안 큰 며느리는 손 하나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치맛자락을 만지작거리며 앉아있을 뿐이었지요. 어머님, 살림이 궁하시면 말씀하세요. 입으로는 그리 말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풀 한 포기 뽑지 않았습니다. 물 한 사발 떠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앉아 있다가 집안일이 있다며 일어섰습니다. 마당도 쓸지 않고 부엌도 들여다보지 않고 치맛자락을 툭툭 털며 나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큰 며느리의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습니다. 걸음을 옮기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가난뱅이 집안에 시집가서 뭘 해먹겠다고. 시집 오기 전 친정에서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올케들이 킥킥거리며 손가락질하던 그 말. 아버지가 혀를 차며 내뱉던 그 말. 가슴에 박힌 가시처럼 잊히지 않았습니다. 큰 며느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두고 봐라. 반드시 잘 살아서 코를 납작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중얼거리며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손에 삼배 보자기 하나, 직접 담근 겉절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대문을 열자마자 마당으로 성큼 들어섰습니다. 어머님, 점심은 드셨습니까? 노모가 손을 저었습니다. 됐다. 그냥 가라고. 하지만 막내 며느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독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마당으로 나와 노모 옆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풀을 함께 뽑았습니다. 돌을 골랐습니다. 흙을 고르게 펴고 물동이를 들고 나와 텃밭에 물을 주었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습니다. 소매로 훔쳤습니다. 그러고는 우물로 갔습니다. 두레박을 내리고 끌어올렸습니다. 철퍽 물소리가 울렸습니다. 물동이를 가득 채워 부엌에 날랐습니다. 2번, 3번,
물독이 가득 찼습니다. 어머님, 물 한 사발 드세요. 노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웃으며 사발을 마루 끝에 놓았습니다. 노모가 입으로는 됐다, 그만 가라 했지만 눈은 막내 며느리의 손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거칠게 갈라진 손, 물집이 잡힌 손바닥이었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마당을 쓸었습니다. 낙엽을 모으고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솥에 물을 올리고 물을 썰어 놓았습니다. 노모가 저녁에 드실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막내 아들 내외가 저를 올리고 돌아갔습니다. 노모는 대문 앞에 서서 멀어지는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막내 며느리의 등에 땀 자국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제야 노모가 마루로 올라왔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에 큰 며느리가 치맛자락 털며 앉았던 자리, 오후에 막내 며느리가 땀 흘리며 풀을 뽑던 자리. 노모의 눈이 그 두 자리를 번갈아 훑었습니다. 하지만 노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을 꾹 다물고 있을 뿐이었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노모가 다시 궤짝을 열었습니다. 낡은 장부를 꺼냈습니다. 등잔불 아래에 천천히 펼쳤습니다. 붓을 들었습니다. 먹을 갈았습니다. 사각사각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울렸습니다. 두 줄을 적었습니다. 큰 아들 이름, 막내 아들 이름. 그 옆에 작은 글씨로 무언가를 더했습니다. 큰 집 앉아서 말만 함. 막내 짚풀 뽑고 물 길어 채움. 노모가 장부를 덮었습니다. 아직은 판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되겠지. 등잔불이 흔들렸습니다. 노모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웠습니다. 궤짝 뚜껑을 덮으며 노모가 중얼거렸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겠구나.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노모의 집 지붕에서 기와가 떨어졌습니다. 며칠째 비가 내렸습니다. 추적추적 처마 끝에서 빗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붕 기와 서너 장이 마당에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박씨 어르신, 지붕이 크게 상했소. 큰일 나기 전에 고치시오. 이장이 돌아간 후 노모는 마루에 앉아 지붕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기와가 빠진 자리가 뻥 뚫려 있었습니다. 하늘이 보였습니다. 한숨이 새어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대문을 열자마자 지붕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제가 고쳐드릴게요. 노모가 손을 저었습니다. 돈이 어디 있느냐고, 그냥 두라고. 하지만 막내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집신을 신고 집을 나섰습니다. 큰 댁 마당을 쓸었습니다. 객주집 빨래를 했습니다. 주막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하루 종일 허리 한 번 펴지 못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막내 며느리의 손에 푼돈 몇 잎이 쥐어졌습니다. 손이 부르텄습니다. 물집이 잡혀 터졌습니다. 피가 배어 나왔지만 막내 며느리는 소매로 훔치며 웃었습니다. 그 돈으로 기와 집에 갔습니다. 기와, 내 장만 주세요. 기와를 지게에 지고 돌아왔습니다. 등이 휘청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 목수를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품삯은 내일 갚겠습니다. 지붕 좀 고쳐주세요.
목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목수가 사다리를 들고 왔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밑에서 기와를 건네주었습니다. 물을 떠다 드렸습니다. 해질 무렵 지붕이 말끔하게 고쳐졌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부르튼 손을 등 뒤로 감추며 웃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비 와도 걱정 없으세요. 노모는 아무 말 없이 막내 며느리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갈라지고 터지고 피가 맺힌 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큰 며느리가 마을 아낙네 두어 명과 함께 노모 댁을 찾아왔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더니 고개를 젖혀 지붕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 지붕이 새로 고쳐졌네. 아낙네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큰 며느리가 치맛자락을 툭툭 털며 마루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품상 마련해서 목수를 불렀습니다. 아낙네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이고, 큰댁 며느리가 참 효부로구나. 시어머니 모시는 게 저래야지.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큰 며느리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마당 한쪽에 막내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낙엽을 쓸다 멈춘 채였습니다. 손에는 아직 물집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큰 며느리의 눈이 막내 며느리를 흘깃 보았습니다. 코웃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저 천한 것이 뭘 알겠습니까? 아낙네들이 킥킥거렸습니다. 큰 며느리가 부채로 입을 가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모실 줄이나 알까요? 품팔이나 하며 사는 것들이. 막내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부르튼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다시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쓱. 낙엽을 쓸었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노모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방문 틈으로 모든 것이 보였습니다. 누가 품을 팔아 기와를 샀는지, 누가 손이 터지도록 일했는지, 그리고 누가 그 공을 가로챘는지. 노모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입술이 꾹 다물어졌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큰 며느리와 아낙네들이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끝까지 고개를 숙인 채 마당을 쓸었습니다. 노모가 천천히 마루로 나왔습니다. 며느리야. 막내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네, 어머님. 노모가 말없이 막내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르튼 손, 물집 터진 손, 피가 맺힌 손.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입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모의 손이 막내 며느리의 손등을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노모가 등잔을 켜고 장부를 펼쳤습니다. 붓을 들었습니다. 먹을 찍었습니다. 한 줄을 적었습니다. 공을 가로챈 자, 거짓을 말하는 자.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장부를 덮었습니다. 괴짝에 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철컥. 노모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겠지. 그렇게 중얼거리며 등잔불을 껐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노모가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큰 아들과 막내 아들이
각각 아내를 데리고 노모 댁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마당의 살구나무에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노모가 두 아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나도 이제 늙었다. 노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리할 때가 되었구나. 큰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큰 며느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입꼬리가 슬쩍 올라갔지요. 노모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손에 헝겊 보자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마루 위에 보자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곳에 쏠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노모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서 종이 묶음이 나왔습니다. 땅 문서 5장이었습니다. 그 옆에 은자 몇 냥이 놓여 있었습니다. 큰 아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큰 며느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걸 큰 집에 준다. 노모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장남이니 집안을 이어가야 할 것 아니냐. 큰 아들이 바닥에 이마를 대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큰 며느리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입술을 깨물어 웃음을 참으려 했지만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노모가 막내 아들을 보았습니다. 막내야. 예, 어머님. 막내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막내 며느리도 숨을 죽인 채 노모를 바라보았습니다. 너에게는 줄 것이 없다. 마당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대신 나를 모셔라. 막내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어머님. 알겠습니다. 막내 며느리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치맛자락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부채로 입을 가렸지만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졌습니다. 그러게 누가 품팔이꾼에게 시집을 오래.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졌습니다. 박씨 어르신이 재산을 나눴다더라. 큰 집은 땅 5마지기에 은자까지 받았대. 막내는 뭘 받았어? 막내, 아무것도. 시어머니만 떠맡았대. 우물가에 아낙네들이 모였습니다. 노망난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막내만 불쌍하게 됐네. 에휴, 막내 며느리 저러다 골병 들겠다. 수군거림이 마을을 뒤덮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막내 아들 내외가 손수레를 끌고 노모를 모시러 왔습니다. 손수레 위에는 이불 한 채, 옷가지 몇 벌, 그릇 몇 개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노모가 천천히 마루에서 일어섰습니다. 방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40년을 살았던 방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았던 방, 아이들을 낳아 키웠던 방. 마당으로 내려섰습니다. 살구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심었던 나무였습니다. 막내 아들이 노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가시지요. 노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수레에 올랐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손수레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노모가 막내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지고 물집 자국이 선명한 손이었습니다. 며느리야. 예, 어머님. 노모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미안하다. 막내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한테 아무것도 못 줘서. 미안하다. 목이 메었습니다.
노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름진 손이 막내 며느리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눈물을 삼켰습니다. 목젖이 오르내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웃었습니다. 어머님, 막내 며느리가 노모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어머님이 계신 게 제 재산입니다. 노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막내 며느리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날 때였습니다. 아낙네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것 봐, 막내가 빈손으로 시어머니를 모셔간다. 에휴, 저게 뭐라고 짐이 저리 없어. 평생 고생문이 열렸네. 막내 며느리는 그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습니다. 등에 이불 보따리를 메고 손수레를 밀며 묵묵히 걸었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성박 초가집에 도착했습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 담장은 허물어지고 지붕은 낮았습니다. 하지만 마당은 깨끗이 쓸려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미리 와서 청소를 해둔 것이었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방에 이불을 폈습니다. 노모가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막내 며느리가 깔아둔 이불이 보송보송했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편히 쉬세요. 노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저녁을 지을 참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노모가 작은 방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낮은 천장 군데군데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품속에서 장부를 꺼냈습니다. 오늘 가져온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펼쳤습니다.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님이 계신 게 제 재산입니다. 막내 며느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노모가 장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래, 때가 되면 알게 되겠지. 등잔불이 흔들렸습니다. 노모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막내 집 살림은 바닥이었습니다. 쌀독이 비었습니다. 된장이 떨어졌습니다. 땔감도 모자랐습니다. 막내 아들은 날마다 품을 팔러 나갔지만 벌이가 시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막내 며느리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부엌에 물을 길어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솥뚜껑을 열면 보리쌀 몇 줌이 전부였지요. 막내 며느리는 그 보리쌀로 밥을 지었습니다. 된장을 풀어 국을 끓였습니다. 나물 몇 가지를 무쳤습니다. 밥상을 차려 노모께 올렸습니다. 어머님, 진지 드세요. 노모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보리밥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된장국이었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내 부부는 밥상을 받지 않았습니다. 노모가 식사를 마친 후 막내 부부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솥바닥에 붙은 누룽지를 긁었습니다. 물을 부어 숭늉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둘이 나누어 마셨습니다. 그게 끼니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쌀독이 완전히 비었습니다. 보리쌀도 떨어졌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이웃집에 가서 쌀 한 되를 꿔왔습니다. 내일 갚을게요. 꼭이요.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들어서는 순간 다시 웃음을 지었습니다.
노모께 밥을 올렸습니다. 노모가 숟가락을 들다 말고 물었습니다. 너희는? 저희는 먹었습니다, 어머님.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모는 묻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노모가 잠에서 깼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일어나는데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금살금 문을 열었습니다. 문틈으로 부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막내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릇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릇 안에는 맹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소금 한 꼬집을 넣고 저었습니다. 찰랑찰랑 물이 흔들렸습니다. 막내 아들이 먼저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릇을 막내 며느리에게 건넸습니다. 당신, 이거라도 먹어요. 내일 품팔이 가야 하잖아요. 막내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드세요. 당신이 더 힘드니까. 막내 아들이 다시 그릇을 밀었습니다. 같이 먹어요. 둘이 번갈아 맹물을 마셨습니다. 소금 탄 맹물이 저녁이었습니다. 노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문 뒤에서 어깨가 떨렸습니다. 내 때문에. 저 아이들이. 노모가 소리 없이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빗자루를 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노모가 마루에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천천히 마당으로 내려갔습니다. 며느리야. 막내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 막내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노모가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형님네는 좋은 옷 입고 고기 먹는데 막내 며느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희는 맹물도 아까워요. 소금 한 꼬집도 아까워요. 주먹으로 땅을 쳤습니다. 흙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억울해요, 어머님. 저도 사람인데 펑펑 울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노모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막내 며느리 옆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으로 막내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야. 막내 며느리가 흐느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라. 노모의 눈도 젖어 있었습니다. 내가 길을 가르쳐 주마. 막내 며느리가 눈물을 훔치며 물었습니다. 이요. 노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비가 내게 가르쳐 준 길이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노모가 막내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장에 가거든 배추 10포기를 사 오너라. 막내 며느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10포기요. 그렇게 많이요. 노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장에 가서 배추 10포기를 샀습니다. 지게에 지고 돌아왔습니다. 노모가 배추를 받아 마당에 널었습니다. 말려두어라. 며칠이 지났습니다. 배추가 말랐습니다. 그런데 장터에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배추가 동이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큰 비가 와서 밭이 다 잠겼다고 했습니다. 노모가 말했습니다. 이제 팔아라. 막내 며느리가 말린 배추를 지고 장터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배추 값이 2배로 뛰어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다 팔렸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돈을 쥐고 돌아왔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아셨어요? 노모가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물건은 흔할 때 사서 귀할 때 파는 것이다. 막내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절을 따르고 사람이 필요한 것을 읽어라. 노모가 막내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게 장사의 길이다. 내 아비가 내게 가르쳐 준 것이야. 막내 며느리가 하나하나 가슴에 새겼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노모가 장부를 펼쳤습니다. 붓을 들었습니다.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나누는 자, 길을 아는 자. 장부를 덮었습니다. 등잔불 아래 노모의 눈이 빛났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막내 며느리의 장사가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노모가 가르쳐 준 대로 했습니다. 물건이 흔할 때 사서 귀할 때 팔았습니다. 나무를 말려두었다가 겨울에 팔았습니다. 실을 사서 배를 짜게 하고 때를 봐서 장터에 내놓았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돈이 모였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손수레를 샀습니다. 장터에 자리를 얻었습니다. 작은 점포를 열었습니다. 손님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거래처가 생겼습니다. 노모가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고 있다. 막내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이제는 맹물에 소금 대신 밥상에 반찬이 올라왔습니다. 노모께 고기 한 점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큰 집은 달랐습니다. 한편 큰 집 이야기를 해야겠지요. 큰 며느리는 재산을 받자마자 마음이 들떴습니다. 땅 문서 5장, 은자 몇 냥. 평생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큰 며느리가 장터를 지나다 비단 치마를 보았습니다. 곱디고 온 자줏빛 비단이었습니다.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걸 입으면 친정 올케들이 뭐라고 할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값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큰 며느리가 큰 아들에게 졸랐습니다. 땅 하나만 팔아요. 제일 작은 거. 큰 아들이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큰 며느리의 성화에 이겨 땅 문서 1장을 팔았습니다. 돈이 들어왔습니다. 큰 며느리가 장터로 달려갔습니다. 비단을 샀습니다. 치마, 저고리, 댕기까지.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입꼬리가 귀에 걸렸습니다. 이제야 사람 꼴이 났네. 마을 아낙네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큰댁 며느리가 비단 치마를 입었대. 땅 팔아서 샀다더라. 에휴, 저러다 거덜나겠네. 하지만 큰 며느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느 날 중인 하나가 큰 아들을 찾아왔습니다. 번지르르한 도포를 입고 입에는 꿀이 묻어 있었습니다. 여보시오, 귀한 정보가 있소. 큰 아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성박당에 다리를 놓는다는 소문이 있소. 큰 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달이요? 중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큰 길이 생긴다는 거요. 그 땅값이 3배는 뛸 거요. 중인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지금 사두면 떼돈을 번다는 말이오. 큰 아들이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3배라니. 그 돈이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큰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큰 며느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당장 사요. 큰 아들이 좋은 논 2마지기를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성박 황무지를 샀습니다. 척박하고 돌투성이고 풀도 안 자라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어차피 다리가 놓이면 값이 뛸 테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다리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큰 아들이 중인을 찾아갔습니다. 중인의 얼굴이 난처해졌습니다. 그게 계획이 바뀌었다 하오. 큰 아들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바뀌었다니요. 다른 곳에 다리를 놓기로 했다더군요. 안 됐소. 중인이 어깨를 으쓱하며 사라졌습니다. 큰 아들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에는 쓸모없는 황무지 문서만 남았습니다. 그 후로 큰 집은 내리막길이었습니다. 먹고 살려면 남은 땅을 팔아야 했습니다. 논 한 마지기, 밭 한 마지기. 하나씩 팔았습니다. 은자도 바닥났습니다. 큰 며느리의 비단치마는 벌써 때가 타서 빛이 바랬습니다. 당신이 욕심을 부리지 않았으면 당신이 비단치마 사자고 했잖아. 부부 싸움이 잦아졌습니다. 집안의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장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옷은 남루해지고 얼굴은 수척해졌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 사람들이 북적이는 곳이 보였습니다. 뭔가 싶어 다가갔습니다. 막내 며느리의 점포였습니다.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무명을 사고 배를 사고 곡식을 사갔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웃으며 손님을 맞고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 년이, 저 천한 것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발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야! 막내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님들이 돌아보았습니다. 큰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어머니 등쳐서 장사하니 재미있냐? 막내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형님, 그 노파한테 뭘 빨아먹었길래 혼자 잘 사냐고. 손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큰 며느리가 침을 뱉듯 내뱉었습니다. 역겹다, 역겨워. 치맛자락을 휘날리며 돌아갔습니다. 손님들이 어수선해졌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참아야 한다. 참아야 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노모가 막내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오늘 장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막내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어머님.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막내 며느리의 손을 꼭 쥐어주었습니다. 잘 참았다. 막내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참는 것도 힘이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드러난다. 노모의 눈빛이 깊었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노모가 장부를 펼쳤습니다. 붓을 들었습니다. 욕심으로 잃은 자. 한 줄을 적고 장부를 덮었습니다. 괴짝에 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철컥. 노모가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잎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큰 집은 더 쪼그라들었습니다. 남은 땅마저 다 팔았습니다. 손에 남은 것이라곤 쓸모없는 성박 황무지 문서 한 장뿐이었습니다. 끼니를 잊기도 버거웠습니다. 큰 며느리는 밤마다 이를 갈았습니다. 다 전연 때문이야. 저 천한 것이 시어머니를 꼬드겨서. 분노가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쿵쿵쿵. 막내 집 대문이 울렸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잠에서 깨어 문을 열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험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옷은 남루하고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도도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형님, 이 밤에 무슨 일이세요? 큰 며느리가 대문을 밀치고 들어섰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내가 가진 거 다 내놔. 막내 며느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원래 우리 거잖아. 큰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눈빛이 사나웠습니다. 형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어머님께 받은 게 없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큰 며느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큰 며느리가 막내 며느리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거짓말. 침이 튀었습니다. 그 노파가 장사비법이며 거래처며 다 너한테 줬잖아. 막내 며느리가 큰 며느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건 가르쳐 주신 겁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은 똑바로 큰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형님도 배울 수 있었어요. 큰 며느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님께서 기회를 안 주신 게 아니잖아요. 형님이 안 하신 거예요. 막내 며느리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지붕 고칠 때도, 마당 쓸 때도, 물 기를 때도 형님은 한 번도 손을 내밀지 않으셨잖아요. 큰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좋아. 큰 며느리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안 주면 빼앗겠어. 그 말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대문이 쾅 닫혔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 후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여보시오, 이 무명 좀 보시오. 손님이 무명피를 펼쳤습니다. 군데군데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얼룩도 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런 걸 팔았소. 막내 며느리가 놀라 확인했습니다. 분명 그날 판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손님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당장 돈을 돌려주시오. 어쩔 수 없이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손님이 돌아간 후 막내 며느리가 창고를 뒤졌습니다. 무명 더미 사이에 헌무명이 섞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바꿔치기 한 것이었습니다.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거래처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아주머니, 지난달 값이 안 맞소. 막내 며느리가 장부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몇 장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숫자가 지워져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막내 며느리가 당황했습니다. 거래처 주인이 눈을 흘겼습니다. 믿을 수가 없구려. 다음부터는 거래를 끊겠소. 거래처가 하나 끊겼습니다. 또 다른 거래처도 찾아와 따졌습니다. 장부가 맞지 않는다고. 믿을 수 없다고. 하나, 둘. 거래처가 떠났습니다. 손님도 줄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관아에서 아전이 찾아왔습니다. 박씨 막내 댁이요? 막내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발이 들어왔소. 불량품을 팔고 장세를 속였다는데 막내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증거가 있소. 전포 2개인데 1개만 신고되어 있다 하오. 막내 며느리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전포는 하나뿐이었습니다. 누가 거짓으로 꾸민 것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전포가 하나밖에. 변명은 관아에서 하시오. 아전이 막내 며느리를 데리고 갔습니다. 관아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증거를 대라 했습니다. 하지만 장세표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훔쳐간 것이었습니다. 혐의를 벗지 못했습니다. 일단 돌아가라 했지만 의심의 눈초리가 따라붙었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손도 떠났습니다. 손님도 발길을 끊었습니다. 전포는 텅 비었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빈 전포에 앉았습니다.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직하게 장사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날 밤이었습니다. 노모가 막내 며느리 옆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노모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알고 있다. 노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알고 있다. 노모가 일어섰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궤짝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장부 여러 권을 꺼냈습니다. 보자기에 쌌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때가 왔구나. 노모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밖에서 바람이 울었습니다.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긴 겨울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집신을 신었습니다. 겉옷을 걸쳤습니다. 노모가 막내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디 가느냐? 관아에 갑니다. 막내 며느리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말하겠습니다. 숨기고 있느니 억울합니다. 노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보자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가져가거라.
막내 며느리가 보자기를 받았습니다. 묵직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때가 되면 펼쳐라. 노모의 눈빛이 깊었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이고 집을 나섰습니다. 관아 마당이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당당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사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녀가 스스로 왔습니다. 사또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내가 불량품을 팔고 장세를 속였다는 자냐? 아닙니다. 사또 나으리. 막내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녀는 억울합니다. 모함을 당했습니다. 웅성웅성.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 틈에 큰 아들 부부도 서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의 입꼬리가 실룩거렸습니다. 사또가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막내 며느리가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소인이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노모가 관아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허리 굽은 노파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손에 보자기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 노파가 왜? 노모가 사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서 장부 여러 권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사또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노모가 장부를 펼쳤습니다. 20년간 적어온 기록입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노모가 첫 번째 장부를 들어보였습니다. 이것은 막내 집거래 장부입니다. 언제 무엇을 얼마에 사고 팔았는지 적어두었습니다. 숫자가 빼곡했습니다. 날짜와 품목, 금액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장세도 빠짐없이 냈습니다. 여기 증빙이 있습니다. 노모가 종이 묶음을 꺼냈습니다. 장세표였습니다. 관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사또가 장세표를 확인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록이 정확하구나. 노모가 두 번째 장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노모의 눈이 큰 며느리를 향했습니다. 큰 며느리의 행실을 적은 장부입니다. 큰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노모가 장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해봄, 지붕수리. 막내 며느리가 품팔이하여 기와를 사고 목수를 불렀으나 큰 며느리가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자기 공이라 거짓말함. 웅성웅성.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그해 가을 막내 며느리를 천한 거지라 욕하고 손가락질함. 큰 며느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걸 다 적어뒀단 말이야? 노모가 계속 읽었습니다. 둘째 해 여름, 장터에서 막내 며느리에게 행패 부림. 시어머니 등 쳐먹는다고 소리 지름. 사람들이 큰 며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큰 며느리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리고 노모가 세 번째 장부를 펼쳤습니다. 올해 겨울, 막내 집에 찾아가 협박함. 안 주면 빼앗겠다 함. 큰 며느리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 후 무명을 바꿔치기 하고 장부를 훼손하고 장세표를 훔치고 관아의 거짓 고발함. 노모가 장부를 덮었습니다. 눈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사또 나으리. 마당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큰 며느리가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그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또가 노모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찌 이리 자세히 적어두었느냐? 노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의 죽은 남편이 가르쳐 준 것입니다. 노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사에서는 기록이 목숨이라고. 무슨 일이든 적어두라고.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0년간 적었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누가 무엇을 했는지. 노모가 막내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가 풀을 뽑았는지, 누가 물을 길었는지, 누가 마당을 쓸었는지. 막내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 기억하고 있었다. 노모가 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큰 아들아. 큰 아들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너희 부부에게도 기회를 주었다. 지붕 고칠 때도, 마당 쓸 때도, 물 기를 때도. 노모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너희는 한 번도 손을 내밀지 않았다. 큰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개를 땅에 박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큰 며느리가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그저 사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만.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증거가 분명하다. 사또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막내는 무고하다. 혐의를 벗긴다. 막내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큰 며느리는 무고죄, 절도죄, 문서훼손죄로 곤장 30대를 친다. 큰 며느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사또 나으리. 포졸들이 큰 며느리를 끌고 갔습니다. 곤장이 시작되었습니다. 퍽. 비명이 관아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마 볼 수 없었습니다. 노모가 막내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했다. 막내 며느리가 노모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내가 흘린 땀, 내가 참은 눈물, 내가 쥐어짠 손톱 자국. 노모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 보고 있었다. 막내 며느리가 노모를 끌어안았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님. 관아 마당에 햇살이 비쳤습니다. 겨울이 물러가고 있었습니다. 새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막내 집으로 돌아온 노모가 궤짝을 열었습니다. 장부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궤짝 밑바닥에 있던 헝겊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이제 노모가 중얼거렸습니다. 마지막이 남았구나. 보자기를 풀지 않았습니다. 다시 궤짝에 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철컥. 밖에서 새가 울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관아 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막내 며느리의 억울함이 풀렸습니다. 잃었던 거래처가 하나둘 돌아왔습니다. 손님들도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노모는 조용했습니다. 밥을 먹어도 말이 없었습니다. 마당을 바라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노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노모가 막내 부부를 불렀습니다. 방에 들어오너라. 막내 아들과 막내 며느리가 노모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노모가 괴짝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라.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렸습니다. 노모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노모가 천천히 괴짝 뚜껑을 열었습니다. 삐걱. 오래된 소리가 났습니다. 노모가 괴짝 안에서 헝겊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재산 분배 날, 큰 집에 땅 문서를 주었던 그 보자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보자기가 묵직했습니다. 노모가 보자기를 마루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님, 이게... 막내 며느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노모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은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은덩이, 은비녀, 은잔. 그리고 그 밑에 땅 문서 묶음이 있었습니다. 1장, 2장, 3장. 10장이 넘었습니다. 막내 부부가 숨을 멈췄습니다. 어머님? 막내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뭡니까? 노모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 재산이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내 아비가 남긴 것이다. 노모의 눈이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장사를 잘했지. 돈을 잘 벌었지. 하지만 아끼고 모아서 쓰지 않았다. 노모가 은자를 어루만졌습니다. 죽기 전에 내게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돈은 묻어두라고. 진짜 상속은 돈이 아니라고. 막내 며느리가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아버님이요? 노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비가 그랬다. 노모가 막내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돈은 쓰면 사라지지만 길은 평생 간다. 눈물이 노모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큰 집에 돈을 주고 너희에게는 나를 주었다. 막내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 큰 집은 돈을 받았지만 길을 배우지 못했다. 노모가 막내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희는 나를 받았고 나에게서 길을 배웠다. 노모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물건 사고 파는 법, 때를 잇는 법, 사람을 대하는 법. 막내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게 진짜 상속이었다. 노모가 막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막내야. 예, 어머님. 큰아들에게도 기회를 주었다. 노모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지붕 고칠 때, 풀 뽑을 때, 물 기를 때, 내 곁에 있으면 배울 수 있었다. 막내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큰아들 내외는 오지 않았다. 노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 내밀지 않는 자에게 길을 줄 수는 없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렸습니다. 노모가 땅 문서를 막내 부부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제 이건 너희 것이다. 막내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받아라. 노모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너희가 받을 자격이 있다. 노모가 막내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흘린 땀, 내가 품팔이에서 번 푼돈, 내가 손 터지도록 일한 그 시간.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다 보고 있었다. 다 기억하고 있었다. 막내 며느리가 노모를 끌어안았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막내 아들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모가 막내 며느리의 등을 쓸어 주었습니다. 입으로는 울지 마라고 했지만 손은 따뜻하게 등을 토닥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노모가 막내 부부의 손을 각각 잡았습니다. 이제 잘 살아라. 예, 어머님. 돈이 아니라 길을 남겨라. 막내 부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희 자식에게도 그 자식의 자식에게도. 노모의 눈빛이 깊었습니다. 내 아비가 나에게 그랬듯이 내가 너희에게 그랬듯이. 막내 며느리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꼭 그러겠습니다, 어머님. 노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부엌에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쌀밥이었습니다. 고기 한 점, 나물 몇 가지.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밥상이었습니다. 노모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이게 진짜 밥이구나. 막내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어머님.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살구나무에 꽃봉오리가 맺혀 있었습니다. 새로운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등잔불이 따뜻하게 흔들렸습니다. 세 식구가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밖에서 새가 울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몇 해가 흘렀습니다. 막내 집은 어느덧 마을에서 손꼽히는 상단이 되었습니다. 포목점 하나로 시작한 장사가 곡물, 생선, 약재까지 넓어졌습니다. 거래처가 10곳이 넘었습니다. 일손도 5이나 두었습니다. 하지만 막내 며느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부엌에 물을 길어다 채웠습니다. 노목께 밥을 올렸습니다. 달라진 것은 밥상에 오르는 반찬이 늘었다는 것뿐이었지요. 노모가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부자가 되어도 버릇은 안 변하는구나. 막내 며느리가 방긋 웃었습니다.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남루한 옷, 수척한 얼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였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큰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막내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고개가 더 숙여졌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형님. 큰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볼이 움푹 패여 있었습니다. 미안해. 큰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무릎이 꺾였습니다.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용서해줘. 막내 며느리가 큰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지고 물집이 잡힌 손이었습니다. 예전에 곱던 손이 아니었습니다. 형님. 막내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큰 며느리가 흐느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됐어요. 막내 며느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큰 며느리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코를 훌쩍였습니다. 정말 용서해 주는 거야? 막내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도 힘드셨잖아요. 큰 며느리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노묻게 말씀드렸습니다. 큰 형님 내외를 도와주고 싶다고. 노모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게 내 마음이냐? 예, 어머니. 노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 해라. 막내 며느리가 큰 아들 내외를 불렀습니다. 작은 가게 하나를 내주었습니다. 장사 미천도 빌려주었습니다. 형님, 이걸로 다시 시작하세요. 큰 아들 부부가 눈물을 흘리며 저를 올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노모가 두 아들 내외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이제야 식구가 됐구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촉촉이 젖었습니다. 그해 봄, 노모의 칠순잔치가 열렸습니다. 두 아들 내외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큰 며느리와 막내 며느리가 함께 밥상을 차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요. 노모가 밥상을 받았습니다. 쌀밥이었습니다. 고깃찜, 나물, 생선, 떡까지. 푸짐한 밥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모의 눈에는 음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아들이 보였습니다. 두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함께 앉아 웃고 있는 가족이 보였습니다. 어머님, 많이 드세요. 막내 며느리가 고기를 집어 올렸습니다. 어머님, 이것도 드셔보세요. 큰 며느리가 나물을 올렸습니다. 노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떴습니다. 이게 진짜 밥이구나. 옛말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 했습니다만, 이 이야기는 그보다 더한 것을 보여줍니다. 돈은 쓰면 사라집니다. 땅도 팔면 없어집니다. 하지만 길은 다릅니다. 한 번 배운 길은 평생을 갑니다. 자식에게 전해지고 그 자식의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노모가 막내 며느리에게 준 것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아니었습니다. 살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이 막내 집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큰 집에도 나눠졌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손을 내밀고 용서를 구한 큰 아들 내외. 그들도 이제 길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늦었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옛말에 늦게 깨달은 효도가 더 깊다 했습니다. 그해 가을, 노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아들 내외가 상복을 입고 나란히 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조문을 올렸습니다. 박씨 어르신이 복이 많으셨네. 두 아들이 다 효자가 됐으니 진짜 부자셨어. 막내 며느리가 노모의 영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마음속으로 인사했습니다. 어머님이 주신 길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잎이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노모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큰 아들 내외는 작은 가게를 열심히 꾸려 다시 일어섰습니다. 막내 아들 내외는 상단을 더욱 키워 마을 사람들과 나눴습니다. 두 집안이 힘을 합쳤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다음 세대로 이어졌습니다. 노모가 남편에게 배운 길, 막내 며느리에게 전한 길, 그리고 온 가족에게 퍼진 길. 돈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길은 남았습니다. 오래오래 남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며 자꾸만 떠오르는 말이 있었습니다. 돈은 쓰면 사라지지만 길은 평생 간다. 막내 며느리가 시어머니께 받은 것은 땅도 은자도 아니었습니다. 살아가는 법, 사람을 대하는 법, 때를 읽는 법,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었죠. 요즘 세상은 빠릅니다. 당장 손에 쥐어지는 것만 재산이라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노모는 말합니다. 진짜 물려줄 것은 따로 있다고. 자식에게, 그 자식의 자식에게 이어지는 것. 그것이 진짜 상속이라고.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며 떠오르는 분이 계셨나요? 당신에게 길을 알려주신 분, 부모님일 수도, 스승일 수도, 혹은 이름 모를 누군가일 수도 있겠지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